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저 방금 소개받은 조신일입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우리가 자연과 한 몸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반딧불이 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쉽게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인제에 와서 여러분들 반딧불이를 탐사하러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반딧불이를 통해서 자연에 대해서 조금 더 친숙하고 또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탐사 일정은 사실은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여러분들 시간이 좀 안 돼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반딧불이란 우리 반딧불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아직도 곤충을 하는 학자들 중에 반딧불이를 연구하시는 분이 우리 국내에 10명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곤충입니다. 그래서 반딧불이란 무엇일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꼭지, 세 번째 꼭지. 우리는 그러면 이런 반딧불이를 우리 주변으로 가까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보존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직접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고 또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실천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강의가 끝난 다음에 우리 곤충의 몸의 구조에 대해서 반딧불의 몸의 구조를 좀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실제로 모형을 만들어 가면서 여러분들이 곤충의 반딧불의 몸 구조를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탐사 시간입니다. 늪반딧불이를 보러 갈 겁니다. 그래서 늪반딧불이를 탐사하는 시간을 한 40분 정도 갖고 한 20분 정도는 여러분들과 오늘 반딧불이를 탐사하면서 느꼈던 소감, 또 여러분들이 그런 반딧불이를 위해서 어떤 다짐들을 하고 있는지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들은 제가 청산도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관찰하는 반딧불이는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아쉽게도. 2월 달에 볼 수 있는 옥문산 반딧불이입니다. 이쪽은 충청남도 아산시에 가면 송악저수지라고 있어요. 그 저수지 주변에 있는 옥문산 반딧불입니다. 저것도 6월 달에 나오는 친구고요. 여기는 전라북도 익산군에 가면 대나무 숲이 굉장히 한 2만 평 정도 돼요. 거기에 나오는 옥문산 반딧불이고, 여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무주군에 가면, 무주군 반딧불이 축제하죠. 그곳에 있는 잠두 이그라는 곳에 있는 반딧불입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촬영한 겁니다. 이런 반딧불이는 왜 불빛을 낼까? 좀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반딧불이만 불빛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 지구상에는 한 180만 종의 생명체가 살고 있는데 한 10만 종 정도가 빛을 내요. 자기 스스로. 생물 발광이라고 합니다. 생물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은 실제 우리가 빛을 내면 열이 발생하잖아요. 한 20%나 10% 정도는 열로 발생을 하고 나머지 80 내지 90% 정도를 빛으로 내는 것을 생물 발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우리 인공 발광이라고 해서 고온 발광이라도 하고 또 우리 그 백열광이라고도 해요. 여기 조명이 있죠. 또 여러분들 불빛, 물리적인 불빛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인칸센스라고 해가지고 그 고온 발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물 발광이 내는 빛하고 우리 물리적인 그 불빛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불빛을 많이 내도록 되어 있는 생물 발광은 한 80 내지 90%는 불빛으로 만들기 때문에 차가운 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냉광이라고 하고 나머지 불빛들은 우리가 고온 발광을 한다고 해서 조금, 여러분들 혹시 전구 만져본 친구 있으세요? 또 이렇게 LED 등은 몰라도 조명 이렇게 만져보면 따뜻해요. 열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는 이렇게 불빛을 내는 생물 발광 생물이 10만여 종이나 돼요.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반딧불이만 불빛을 내는 게 아니라 해양 동물 중에서는 뭐 상어류도 있고요, 아기류도 있고, 산호류, 해파리류, 오징어 이런 여러 가지도 있고요. 또 육상 동물 반딧불이는 당연히 들어가고 방어벌레라는 것도 있고요, 각다기류도 있고. 여러분들 혹시 이거 아세요? 여기가 어디냐면 뉴질랜드 가면 와이모토라는 곳이 있어요. 그 지역에 나는 반딧불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야광충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친구가 내는 불빛이 누가 내냐?
곰팡이 각닭이라는 친구가 내는 겁니다. 그 친구 애벌레가 이렇게 실을 막 늘어뜨려요. 그래서 먹이가 오면 그걸 실로 거미처럼 잡아먹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각닭이리도 있고 진해도 있고 노래기도, 여기 이 친구도 노래기 종입니다. 또 육상 달팽이도, 달팽이도, 또 진균류, 버섯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반딧불이를 이렇게 찾으러 가면 반짝반짝 빛나지는 않지만 불빛을 내요. 찾아가 보면 곰팡이가, 버섯류가 있습니다. 달강버섯인데요. 우리나라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불빛은 녹색을 이렇게 내는데 먹이를 유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빛을 내요. 그래서 곤충이 오면 먹기도 하고 또 자기의 홀씨를 옮기는 데 이용하기도 하고 합니다. 또 요새 서해안에 우리나라에 많이 나오는 야광충이라고 했는데 와편모충 문이라고 하는 건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해양 플랑크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친구는 물리적 이렇게 자극을 주면 여러분들이 돌을 던진다거나 물에 들어가거나 하면 더 많이 불빛을 내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서해안에 굉장히 많이 출현하고 있고 많이 보이는, 근데 이 야광충이 보일 때는 좀 물이 조금 더러울 때 오염된 그런 물에 많이 보여요. 그래서 서해안 쪽에도 오염원이 많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하고요. 또 이런 남미 쪽에 가면 방어벌레라 스크릭빗 버그라고 해서 이런 것도 있고, 철도벌레라고 해서요. 머리에 그 빨간 불빛이 나고 가슴에 2마디, 4개의 불빛이 있고 9개 마디, 배마디에 9개 마디. 그래서 이렇게 불빛을 내는 친구가 있어요. 꼭 철도처럼 생겼다고 해서 레일로드 웜이라고 하는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이렇게 빛을 냅니다. 반딧불이뿐만 아니라. 반딧불이를 보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벌레충자에다가 불, 이게 이제 반딧불이 개똥벌레 형이자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도 불러요. 형화, 한문으로는. 그래서 개똥벌레 형자에다 불화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반딧불이, 개똥벌레, 반딧불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반딧불은 이 곤충을 말하는 거예요. 곤충. 반딧불이는, 반딧불은 이 반딧불이가 내는 배마디 5번째, 6번째 마디에서 내는 불빛을 우리는 반딧불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통념적으로 이렇게 부르는 거는 개똥벌레라고도 합니다. 근데 옛날에 그 문헌상을 보면 훈몽자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반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그 훈민정음 해례본이나 청구영언에 보면 반대라는 표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언어도 발달을 하거든요. 진화를 해요. 그래서 이 반딧불이라는 말을 지금까지 부르기까지 이런 여러 단계를 거쳐서 진화를 했고요. 근데 1989년도에 여러분들 그 국어사전에 보면 요 반디가 표준어로 되어 있어요. 한 30년 전만 해도 그때 당시에 반대뿔, 반딧불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도 진화하고 발달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반딧불이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점점 사라지는 게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반딧불이가 8종이 기록상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한 3종 정도만 실제 볼 수 있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이 곤충들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아까 사진 보셨죠? 그래서 정서곤충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애반딧불이 같은 경우는 물속에서 서식을 해요. 그래서 물속 환경을 알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거예요. 환경 지표 생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반딧불이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반딧불이를 누구를 이야기해야 되냐면 곤충강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딱정벌레목, 방어벌레 상과, 반딧불과에 속하는 친구들을 우리가 반딧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한 2,200여 종이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아까 몇 종이라고 했죠? 기록상은 8종, 실제 볼 수 있는 거는 3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구상에 고생대 대봉기에 한 4억 년 전에 날개 없는 곤충이 지구상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게 진화해서 석탄기 한 3억 5천만 년 되면 날개 달린 곤충들이, 유시곤충이라고 하죠. 곤충들이 나오고 중생대, 신생대를 거쳐서 5천에서 7천만 년 되면 그때 이 지구상에 반딧불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이렇게 한 2,200여 종이 있고, 일본에는, 우리나라는 8종밖에 없는데 일본에는 51종이나 돼요. 그만큼 반딧불이를 연구하는 학자가 많다는 얘기고 또 면적이 넓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 반딧불이가 주로 사는 곳은 열대와 아열대입니다. 동남아시아나 대만이나 따뜻한 곳에는 종수가 굉장히 많이 진화하고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다양성을 띠고 있어요. 대만에만 가도 65종. 한겨울에 눈이 오는데도 반딧불이가 보여요. 4종이나. 북미에 117 이렇게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렇게 기록상이 이렇습니다. 뒤에 가서 조금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이런 모양이요. 너무 아름답죠? 애반딧불이가 비행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자, 반딧불이 몸의 구조는 어떨까? 반딧불이 아까 3종이라고 했는데 다 똑같을까요?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애반딧불이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곤충은 머리, 가슴, 배로 나누어져 있죠? 앞가슴이 있어요. 근데 여기 머리 부분이 있어. 근데 가슴은 요게 가슴이 아니고 요까지가 가슴이에요. 요까지가. 앞가슴, 가운데 가슴, 뒷가슴 이렇게 있고 배마디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 있고 날개가 있는데요. 앞날개가 있고 뒷날개가 있어요. 앞날개는 여러분들 배가 키 역할을 하는 것처럼 방향을 잡는 역할을 하고 뒷날개는 부드러워서 날개짓을 해서 양력을 만들어서 막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반딧불이는 어디에서 불빛을 내냐면 배마디에서 불빛을 내요. 수컷은 6, 7번째, 암컷은 6번째. 근데 암컷은 발광기가 조금 작아요. 이렇게 완전히 크지를 않고. 그래서 불빛이 조금 약하고 수컷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실제 크기는 여러분들 바발보다 조금 더 크다고 생각하면 돼요. 바발. 1cm 그 정도. 1cm도 안 될 거야. 10cm, 10mm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불빛을 내요. 수컷이 내는 것, 암컷이 내는 것.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반딧배의 불빛을 암컷은 하나죠. 그러면 2등병이죠. 수컷은 2개니까 1등병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들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딧불이 분류 조금 좀 자세히 설명할게요. 우리나라에는 갈색 반딧불이 학과, 애반딧불이 학과, 반딧불이 학과. 큰 갈색 반딧불이 학과 보이지 않은 지 오래됐어요. 근데 이 친구를 최근에 곤충학자들은 아마 여기에 다른 과에 속할 거다. 여러분들 조금 미안한데 우리나라 말이 없어서 이렇게 썼어요. 근데 가 반딧불이 과도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딧불이 과에 속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에 속한다. 다른 곤충이다. 근데 이 친구도 유럽 쪽에 살아요. 한 80여 종이 살아요. 근데 달팽이를 먹고 살아요. 그래서 이쪽 친구에 가까운 그런 친구고요. 애반딧불이 논해주로 서식해요. 파파리, 운문산 반딧불이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2004년도에 우리 요새 유전자 분석이 잘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DNA 분석을 해보니까 유전자 염기 서열이 같아. 이 친구들이. 일제시대 때 파파리 반딧불, 운문산 반딧불 구분을 해놨는데 분류를 해놨는데 2004년도 조사해보니까 같아. 염기 서열이. 그래서 같은 종으로 보는 학자들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파파리 반딧불이보다는 운문산 반딧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2016년도하고 2012년도에 곤충학자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파파리 반딧불이는 원래 그 모식 표본이라고 해서 분류할 때 기준이 되는 표본이 있어요. 그 표본이 이 친구는 함경북도 풍산군 파발리라는 그런 지역에서 채집을 모식 표본을 채집한 거예요. 근데 지금 채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곤충학자들이 그러면 이 친구의 그 표본을 구할 때까지 유보하자. 그래서 지금은 운문산 반딧불이로 그냥 표기하고 차후에 이 모식 표본을 우리가 구할 수 있으면 그때 가서 더 자세히 살펴보자라고 해서 지금은 많은 학자들이 그냥 운문산 반딧불이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운문산 반딧불이는 주로 운문산은 경상남도 울주군에 가면 운문산이 있어요. 그 지역을 모식 표본으로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남방형이라고도 하고 북방형이라고 나누기도 하는데 여하튼 운문산 반딧불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우리가 볼 늪반딧불이가 있어요. 개체가 가장 커요. 애벌레는 한 3.5cm 엄청나게 크죠. 성충은 한 2cm 가까이 돼요. 그 다음에 북방반딧불이, 왕꽃반딧불이, 꽃반딧불이 기록상은 있는데 최근에 관찰되고 있지 않고 전국에 분포하지 않아요. 그래서 2012년도하고 14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도 3년 동안 연구를 해서 곤충학자들이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관찰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해서 실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애반딧불이, 운문산 반딧불이, 늪반딧불이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세 종의 반딧불이가 대체적으로 어떨까? 어느 곳에 서식할까? 애반딧불이는 이 친구예요.
앞가슴이라고 아까 잠깐 가슴이 이렇게 가운데 가슴, 뒷가슴이 있었잖아요. 앞가슴에 이렇게 세로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에반디뿔이라고 하고 아까 10mm 정도 된다고 했죠. 그 친구입니다. 출현 시기는 이렇게 돼요. 6월 10일 피크예요. 그래서 6월 초부터 한 3, 4일부터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8월, 7월 초순까지. 고도에 따라 조금 차이는 나요. 더 늦게 조금 나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에반디뿌리는 논이나 또 눈 주변에 있는 계류, 습지, 농수로 이런 곳에서 주로 관찰이 되고요. 운문산 반딧불이는 계곡, 산기슭, 하천변, 습지. 비행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선생님이 표현하기를 불빛을 뻥뻥뻥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에반딧불이는 깜빡깜빡 조그맣게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뒤에 가서 좀 설명 더 하겠습니다. 늪반딧불이는 산기슭, 계곡, 하천변, 반주변. 거의 이 친구들 둘이 또 비슷한 점도 많이 있어요. 서식처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운문산 보러 가면 늪반딧불이 애벌레가 보이고 늪반딧불이 보러 가면 운문산 반딧불이를 볼 수 없어요. 출현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에반딧불이는 출현하는 시기가 이 친구 애벌레하고 이 성충이 출현하는 시기가 같아요. 그래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순에서 9월 하순 지금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출현 시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조금씩 고도나 기온에 따라서 에반딧불이도 7월 이런 내륙 중에는 전부 6월 10일 전후에 20일이면 다 끝나요. 운문산도 마찬가지고. 근데 산이 높은 지리산이라든가 운문산이라든가 이런 데 고도가 높은 데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7월 중순, 말까지도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반딧불이 크기는 산란을 하면 20일에서 보통 20일 정도 지난 다음에 산란을 해요, 두 종은. 근데 이 늪반딧불이는 오늘 우리가 관찰한 늪반딧불이는 9월 달에 산란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듬해 5월 달이나 6월 달에 알이 부화해요. 겨울 내내 알 상태로 있는 거예요. 휴먼으로. 그래서 한 270일 정도 걸리고 인공 증식을 하면 40에서 한 45일 정도의 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인공적으로 하면. 여기서 발광 시간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볼 늪반딧불이는 다른 반딧불이와 다르게 굉장히 짧게 발광해요. 출현 시기가 굉장히 짧아요. 자, 보시면 8시 딱 되면 출현하고 그 전에 한 7시 반부터 나옵니다. 8시 피크고 8시 반, 9시 되면 사라져요. 그래서 이 시간을 딱 맞춰서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에반딧불이는 8시 반부터 새벽까지. 운문산도 마찬가지. 새벽까지. 반짝반짝해요. 에반딧불이는 너무 불빛이 작아서 우리가 한 5m나 10m 가까이 가지 않으면 볼 수 없어요. 운문산은 한 3km 정도 되는 곳에서 불빛을 탁 하면서 내려와요. 계곡을 따라서. 근데 불빛이 번쩍 하면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는 그런 곤충이고, 늪반딧불이는 실처럼 불빛을 내요. 이렇게. 보이시면 알겠지만 분당 40에서 50회 정도 깜빡이기 때문에 불빛이 길게 늘어지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깜빡 전멸을 해. 그래서 전멸광이라고. 운문산은 강하기 때문에 강한 전멸광, 에반딧불이는 약하기 때문에 약한 전멸광. 그 다음에 깜빡이는 것도 횟수가 더 많아요. 자, 오늘 우리 볼 늪반딧불입니다. 이렇게 커요. 아름답죠? 너무 이쁘죠? 이 친구 만났으면 좋겠죠? 우리 꼭 만나도록 해요. 자, 이 친구가 내는 불빛은 아까 40에서 50회 정도 하기 때문에 긴 연속광. 아까 여러분들 그 전에 본 거는 다 운문산 반딧불이라고 했죠? 자, 늪반딧불의 수컷. 너무 아름다워요. 앞가슴이 이렇게 주홍빛을 탁 띄고 있고, 여기 눈이 있는 곳은 유리창처럼 돼 있어. 이렇게 되어 있고, 뒷날개. 보이진 않지만 뒷날개도 있고, 앞날개가 이렇게 딱딱한 건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비행을 멋지게 해요. 아까 실처럼. 비행하는 거리는 운문산이 아까 3km 정도 막 비행한다고 했잖아요. 요 늪반딧불이는 한 100에서 500m 정도 이렇게 멀리 날리지 않습니다. 에반딧불이는 여러분들 한 많이 날려야 20m? 그 정도밖에 날리지 않아요. 유충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3.5cm야. 큰 거는. 크지. 비행 준비하는 모습이야. 건날개가 있고 속날개가 있죠. 보이죠? 근데 이 수컷은 이렇게 앞날개, 뒷날개가 다 있는데 암컷은 이렇게 되어 있어. 여기 암컷이 용인시에서 찍은 거예요. 재작년에. 용인시 가서. 이게 날개야. 날개에 흔적만 남아있는 거예요. 태아돼가지고. 배마디가 쭉
되어 있어요. 암컷이고 수컷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늪반딧불이의 암컷은 비행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바닥에 있죠. 그러면 수컷이 비행하면서 암컷이 내는 불빛을 찾아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운문산도 마찬가지예요. 운문산도 제가 설명하겠지만 암컷은 비행을 못해요. 수컷이 비행하면서 암컷을 찾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운문산 반딧불이 수컷입니다. 애반딧불이는 여기에 보면 앞가슴 등판에 세로줄이 있는데 세로줄이 있어 없어? 없죠. 이렇게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크기도 비슷해. 별 차이가 나질 않아. 자, 근데 이 애반딧불의 암컷, 수컷은 전부 앞날개, 뒷날개가 있어서 비행을 할 수 있어. 근데 운문산 반딧불이는 수컷은 이런데 뒤에 가서 소개를 하는데 암컷은 선생님이 사진을 갖고 있질 않아요. 뒷날개. 그래서 뒷날개가 없어요. 그래서 비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운문산 반딧불의 불빛입니다. 자, 조금 선생님이 자세하게 좀 사진을 찍었어요. 이건 선생님 친구가 찍은 겁니다. 운문산 반딧불이에요. 앞가슴 등판에 이 앞부분만 조금 줄이 있죠. 이렇게 세로줄이 뚜렷하게 나타나질 않아요. 자, 암컷과 수컷인데 암컷은 겉날개가 있죠. 근데 속날개가 없어서 비행을 못합니다. 아쉽게도. 크기는 암컷이 조금 더 커요. 어떤 분은 문헌상으로 수컷이 더 크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실제 측정을 해본 겁니다. 이건 애반딧불이 암컷, 수컷입니다. 암컷이 더 커요. 아까 등판에 뭐가 있죠? 검정색 세로줄이 있죠. 그래서 운문산 반딧불이랑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생활사는 어떨까? 애반딧불이는 6월 초에 알을 낳고 애벌레가 되고 이듬해 4월 달에 번데기가 되고 6월 달에 나와요. 성충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운문산 반딧불이는 5월 말에서부터 6월, 7월까지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끼에 알을 낳아요. 이 친구는 애벌레 시기가 물속에 살지만 나머지 늪반딧불이하고 운문산 반딧불이는 육지에서 살아요. 육상곤충입니다. 애반딧불이만 수소곤충이에요. 그래서 육상에 있는 육상 달팽이를 먹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번데기밥 만들고 암컷, 수컷이 이렇게 나오고. 늪반딧불이는 알을 9월 달에 낳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 이듬해 5월이나 6월에 부화한다고 했죠? 그래서 270일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애벌레 시기를 멋지게 살고 번데기가 된 다음에 이렇게 짝짓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사가 늪반딧불이만 2년입니다. 생활사를 조금 자세히 설명해 보면 6월 초에 애반딧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월 산란하고 부화해서 탈피를 4번 한 다음에 수중생활을, 물속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4월 달에 상륙해서 번데기가 되고 6월 달에 우화해서 짝짓기 하고 다시 이렇게 생활사가 맴도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활사가 우리 사람하고 보니까 똑같아. 여러분들 어려서 태어나면 이런 모습이죠? 또 이렇게 애벌레식에 많이 먹어요. 곤충, 그 반딧불이는. 그 대신 성충이 되면 입이 태화가 돼서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수분만 흡수를 하게 돼 있어요. 스펀지처럼. 그래서 애벌레식에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전부 축적하는 거예요. 애벌레식에. 번데기가 되고 이렇게. 우리 사람하고 똑같아요. 생활사가. 자, 이들은 어디에 살까? 이런 곳에서 살아요. 애반딧불이가 나오는 6월 10일 날 가보면 밤꽃이 확, 이게 다 밤꽃이에요. 밤꽃향이 막 진동을 해. 그 다음에 청개구리가 밤에 가면 막 개굴개굴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경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제초제를 쳐가지고 없겠죠? 이쪽에는 제초제를 안 쳤어요. 이런 곳에서 사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 사는 게 아니라. 밤꽃이 피긴 하는데 이곳에 가면 애반딧불이가 없어요. 근데 이쪽에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농약이 또 제초제가 굉장히 그 생명을 유지하는데 위험 요소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요. 늪반딧불이가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렇게. 여기 금강입니다. 무주군인데 압섬이라는 마을이에요. 이 마을인데 그 앞에 하천이 있어요. 여기가 바로 늪반딧불이가 서식하는 앞에 높은 산이 있어요. 운문산 반딧불이가 사는 아까 보여드렸던 송악저수지라는 아산시에 가보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운문산 반딧불이가 서식을 해요. 여기는 제주도입니다. 청수리 산양리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 제주도에 가면 청수 반딧불 축제가 있고 산양 반딧불 축제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 고짜와리라는 곳에 여기에 가득 살고 있어요. 또
영동, 충청북도 영동에 가면 여기 행정구역상은 금산인데 영동이랑 거의 비슷해요. 자, 여기는 용인시입니다. 에반디프리가 서식하는 곳은 이렇게 저수지가 있고 계단신론이 쭉 있고 마을이 있는 곳, 계곡이 흐르고 이런 곳이 에반디프리가 서식하는 곳이에요. 자, 이렇게 반딧불이가 멋있습니다. 너무 멋있죠? 이건 에반딧불이입니다. 반딧불이 발광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까 6번째, 7번째 대마디에서 발광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표피 밑에 발광기관이 있어서 거기서 불빛을 내고 그 밑에 층에는 반사세포라는 게 있어가지고 빛을 몸 바깥으로 내보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과정은 그 루시페린이라는 화학 물질이 루시페라제라는 그 효소에 반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옥시루시페린이 돼가지고 이렇게 불빛을 내는 거예요. 산소와 반응을 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시면 운문산 반딧불이, 늪반딧불이, 애반딧불이 있죠? 요 친구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겠어요? 자, 요 친구 누굴까? 당연히 애반딧불이죠. 애반딧불이 너무 불빛이 작아서 잘 보이지 않고 약한 깜빡깜빡거림을 한다고 했죠. 우문산 반딧불이는 강한 깜빡거림, 전멸광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늪반딧불이는 연속적으로 이렇게 실처럼 나타나는 지속광, 연속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구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런 반딧불이들이 출현하는 시기는 언젠가 시간 한번 살펴볼게요. 애반딧불이하고 우문산 반딧불이는 아까 얘기했듯이 8시 반부터 4시까지 새벽까지 쫙 나타나요. 근데 이때가 피크입니다. 늪반딧불이는 7시 반부터 나와서 이렇게 8시가 피크예요. 자, 반딧불이가 불빛을 내는 이유는 사랑하는 짝을 만나기 위해서, 또 번식을 하기 위해서, 또 자기가 위험하다고 경계를 하기 위해서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 천적한테 알려주는, 또 방어도 하고 경고도 하고, 또 서로 짝과 상호 교신도 하고, 또 모방도 하고 위장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불빛을 내요. 근데 여러분들 반딧불이는 성충만 불빛을 낼까? 애반딧불이, 우문산 반딧불이 전부 알부터 불빛을 내요. 알, 애벌레, 번데기, 성충. 당연히 내요. 그럼 그 사진 볼 수 있나요? 선생님이 갖고 있질 않아요. 여기에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고요. 또 여러분들 형성일지공인은 잘 알죠? 그 중국의 진나라 때 송광과 차윤이 그 공부를 해야 되는데 불빛이 없어서 밤에 눈빛. 송광은 그 흰 눈빛을 이용해서 글을 읽었고 차윤은 반딧불이의 불빛을 이용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성공했다는 그런 형설지공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문화 속에도 이렇게 이야기가 있고요. 여러분들 그런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 개똥벌레라고 아까 잠깐 나왔잖아요, 우리. 그럼 이 개똥벌레 유래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개똥벌레는 너무나 예전에는 주변이 너무 흔했은 거야. 선생님도 이렇게 주변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우리 앞마당에 반딧불이가 옛날에 깜빡깜빡했다. 어렸을 시절에 시골에 사는 친구들이. 그렇게 흔했던 거예요. 천지가 다 반딧불이었던 거예요. 앞마당이. 그래서 흔하다, 천지에 있다, 개똥처럼 흔하다 해서 개똥벌레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고요. 또 여러분들 그 반딧불이가 이렇게 모여드는 곳이 낮에 건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분이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개똥이라든가 아니면 소똥, 이런 말똥 밑에 숨어들었대요, 낮 동안. 그래서 그런 습성 때문에 개똥벌레라는 말도 있고, 또 중국 고서 채근담에 분충지의 변이선, 이음노업 추풍이라고 해서 조금 설명하자 보면 좀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똥 속에 지극히 더러운, 이게 매미선자예요. 매미가 됐다. 똥 속 벌레는 굉장히 더럽지만 매미가 되어서 추풍, 가을바람에 이슬을 마신다. 이슬을 먹는다. 여기 또 반딧불이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요. 부초. 그러니까 썩은 풀에 빛이 없지만 반딧불이로 바뀌어 여름 달밤에 그 빛을 밝힌다. 여름 달밤에 그 빛을 밝힌다. 그래서 반딧불이를 표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똥 속 벌레라는 말이 조금 이게 과학적으로 안 맞아요. 지금 보시면 추풍, 여름, 보시면
요것도 지금 계절적으로 조금 매미가 언제 나오죠? 물론 여름에 한철 나오고 가을에는 좀 줄어들잖아요. 반딧불이도 아마 옛날 어른들이 봤던 건 운문산일 것 같아. 그런 반딧불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조금 맥락이 잘 안 맞는다고 얘기해서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여하튼 이 똥속 벌레라는 말을 이게 반딧불이가 아니었을까 이 문맥상으로 이렇게 추측을 해서 개똥벌레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그런 설들이 있어요. 이게 정확한 과학적인 증거는 아니고. 자, 세계에서 가장 큰 반딧불이 애벌레는 한 10cm 정도 되고요. 성충이 7cm 정도.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타일랜드, 스리랑카, 인디아, 하와이, 플로리다 이런 데서 서식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한 20m 정도에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일반 우리 여러분들이 한 100m 정도까지도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자, 또 반딧불이가 있는데 이거 대만에 있는 제 친구 후아테펑이라는 친구가 찍은 거예요. 알이 발광을 하죠. 애벌레도 발광을 하죠. 이렇게 유충. 알을 보호하고 있는 그런 반딧불이가 알을 보호하고 있는 모성애를 보이고 있는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말은 없어서 이렇게 좀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영어로 표현해놓고 곤충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학명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이탈리체로. 그래서 적어놨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없습니다. 또 북미에 우리 미국이라는 곳에 사는 친구인데 이 포트리스라는 요 암컷 반딧불이가 자기 방어 물질을 갖고 있질 않아요. 루시 부파긴스라는. 그래서 그거를 얻기 위해서 그 루시 부파긴스를 갖고 있는 다른 종 한 2종 정도. 여기 보면 포티누스라는 속에 반딧불이를 잡아먹어요. 수컷들을. 어떻게? 불빛을 이용해서 유인을 하는 거야. 이 친구의 불빛을 자기가 모방을 하는 거야. 야, 나 암컷이야. 나한테 와. 하고 오면 확 잡아서 자기가 먹고 그 자기의 방어 물질을 만들어내는 그런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도 있어요. 제가 요새 최근에 이제 그 용인시라는 곳에 여기가 이제 반딧불이 서식지를 지금 조성하고 있는 곳이에요. 여기 경안천인데 여기가 한강 수계 보호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아마 깨끗하고 환경부에서 땅들을 많이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개발이 덜 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반딧불이 서식지를 지금 올해부터 조성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빛이 많아요. 서식지를 이렇게 조성하는 곳은 복원하고자 하는 곳은 그래도 불빛이 좀 적은데 이쪽은 이렇게 그나마 반딧불이가 서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복원 작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이 반딧불이가 위기에 위협이 있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잠깐 보시면 예전에 여기 다 있었어요. 선생님이 2013년도, 12년도 가면 여기 조금 더 지나가면 백안면이 있거든요. 근데 다 어디든지 반딧불이가 있었는데 요즘은 사라졌죠. 이런 도시 개발. 우리가 좀 편해지고 골프장도 만들고 이 흉터가들이 반딧불이가 서식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빛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반딧불이 위협하는 것들은 서식지 파괴라든가 우리가 도로를 만들고 또 우리가 건물을 지면서 반딧불이에 대한 생각들을 덜하는 또 그런 무분별한 개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농사 지면서 살충제라든가 제초제 이런 것도 쓰고 기후변화 또 관광하면서 무분별하게 관광한다거나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다른 지역은 그렇습니다. 외국 같은 데는 또 과도하게 채집한다든가 또 외래종의 침입 때문에 변화한다든가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반딧불이가 우리 주변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생태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먹이 그물의 균형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포식자, 피식자 사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달팽이라든가 민달팽이 등 몸이 부드러운 무척추 동물을 잡아먹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달팽이나 민달팽이들이 식물을 갉아먹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역할도 하고 또 반딧불이 하면 우선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생태 관광에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예술, 문화 이런 다방면에서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증거도 있고요. 또 그 지역의 기대종으로서 예를 들어서 용인시 같은 경우도 일반 대중하고 용인시에 반딧불이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정치인들한테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설득을 하고 해서 이 반딧불이를 우리가 보존해야 된다. 그래서 용인시 같은 곳에서 반딧불이 보존 서식지를 조성해야 된다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딧불이 보호를 위한 우리의 노력, 조금 간단하게 여기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관심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인제군도 마찬가지. 천연기념물로 보호하고 있고 또 한국반딧불이연구회라고 해서 조직이 있어요. 제주도부터 보호지역을 이렇게 다 지정을 해가지고 보호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2015년도에 대전광역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무주군 반딧불 축제, 또 이렇게 환경 심포지엄 같은 거, 국제 심포지엄. 작년에는 태국, 일본, 대만 이렇게 왔고요. 올해는 중국, 일본, 대만 이렇게 세 분이 초청이 돼서 발표를 합니다. 서식 조사를 합니다. 반딧불이가 사는 서식지가 어떤지. 그 다음에 인공주식도 하고 생태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그래서 반딧불이를 보존할 수 있는 마음들을 증진시키는 거예요. 또 전시도 하고 이벤트도 하고, 또 이렇게 보호지역도 만들어서 보호활동도 하고, 또 이런 반딧불이를 복원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가까이 하기 위해서 반딧불이를 복원도 하지만 서식지도 복원도 하고, 또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환경도 조성을 해주고 먹이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고요. 선생이 이명박 대통령 재직 중에 녹지원이, 대통령 청와대에 녹지원이라는 조그만 계류가 있어요. 거기에 반딧불이를 좀 서식하게 해서 이명박 대통령하고 영부인이 좀 볼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그때 한 2년 정도 같이 했던 작업들이고, 이 사진을 찍지를 못하고 선생님이 좀 이렇게 찍었던 그런 사진들입니다. 또 2000년도에는 남산에 이렇게 반딧불이 서식지를 조성을 했어요. 가능성은 있는데 이것을 지속 가능하게 공무원들이 유지를 못해가지고 한 6년 정도 하다가 길동 생태공원으로 보냈어요. 이 시설들을 전부. 이때는 조순 시장님이 계실 때입니다. 그래서 길동 생태공원에 지금 여러분들 애반딧불이가 서식하고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잘 보존했고, 그래서 지금은 쉽게 가서 6월 달에 가면 여러분들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또 이렇게 인공 증식 시설이 있어요. 성남. 선생님이 한 3년 전에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가기는 2000년 초반부터 이렇게 다녔거든요. 반딧불이 서식지 조성해가지고. 근데 이곳은 아파트 한 5, 6층 되는 아파트가 있고, 그 옆에 이렇게 산 계류가 있는데 거기에 바글바글하게 몇천 마리가 막 있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반딧불이가 이 주변에 가까이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가까이 살기 위해서는 불편함도 해소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성남하면, 분당하면 어디라고 생각해요? 큰 대도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대도심 한가운데 맹산이라는 곳에 반딧불이가 몇천 마리가 서식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멋있는 곳입니다. 이거는 맹산 분당 시민 모임에서 한 20년 동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때 제가 가고 페이스북에 간단하게 올렸던 글입니다. 6월 20일 날 가가지고 가보니까 이렇게 있던 거예요. 이렇게. 이게 지금 맹산이에요. 성남. 사진으로 담은 겁니다. 이렇게 경이로운 장관을 사진으로 담을 수 있어서 행복했고요. 좀 생활이 좀 불편해도, 조금만 더 힘들어도, 더 멀리 돌아가도 우리가 그들에게 배려한다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대만 갔는데 아리산이라는 곳입니다. 산 속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마을 주민들 한 20가구가 되는 부인들이 오셔가지고 자기 집에 차하고 반딧불이를 볼 수 있도록 꾸며놓은 겁니다. 각 가정마다 다 다르게. 그래서 관광객을 이렇게 모으는 그런 곳이고. 또 대만 타이베이시에 한 4군데가 지금 서식지가 복원됐어요. 한 2010년도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복원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전부 참여한 거예요. 또 기업도 참여하고. 그래서 이렇게 맨발 벗고 들어가서 연못도 만들고 반딧불이가 살 수 있는 곳도 만들어주고, 또 그런 활동도, 보호 활동도 하고. 이거는 어느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또 국가가 해야 되고, 지역 지자체가 해야 되고, 기업이 해야 되고, 학교가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합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일본에도 이렇게 많고요. 대만에도 이렇게 많은 곳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세계, 생태관광이 있고, 이렇게 세계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딧불이 보호 및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지역 시민들이
반딧불이 보존 의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또 지역 주민이 적극 참여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편하게 살고 싶은데 반딧불이가 살도록 할 수 있을까? 못해요. 여러분들이 좀 불편해도 반딧불이가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의식이 변화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도 변화해야 되고 그런 반딧불이를 보호했을 때 그 지역 주민에게 또 보상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역 시민, 단체, 대학, 기업 같이 협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딧불이를 같이 살고 싶으면 자연 친화적, 환경 친화적, 생태적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함께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지역 공동체만이 이 반딧불이를 보존하고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습도 조성하고 반딧불이가 살 수 있는 물도 확보하고 빛도 차단하고 친환경목도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자, 반딧불이 보존하기 위해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들 전시 교육 여러 가지도 하고 시민 기업 이런 분들이 해가지고 반딧불이를 보존하는데 반딧불이만 우리가 복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딧불이를 갖고 있는 생활, 문화, 예술 아까 이런 형설지공이라든가 우리 노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대만에 갔더니 희앵꼬 이렇게 노래를 막 부르더라고요. 동영상 갖고 왔는데 틀어지지 못해 미안한데 너무 아름다운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만 분들, 타이베이 시민들이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반딧불이를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타이베이 시입니다. 서울시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불편해도 우리가 반딧불이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금 돌아가야 되고 좀 천천히 살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얘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개발을 하되 여러분들 자연 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 보존할 수 있도록 해서 반딧불이가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조금 불편해도 좀 거칠어도 좀 멀리 가도 우리가 반딧불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행동과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고요. 용인시 대곡교입니다. 여기가 지금 반딧불이 서식지 조성하려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래요. 안 되겠죠? 이 친구가 살고 있는데 행동과 실천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동과 실천으로 좀 해주시고요. 반딧불이를 통해서 자연을 바라보는 창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반딧불이는 여러분들에게 자연을 안내하는 외교관이며 안내자예요. 또 여러분들 반딧불이 탐사를 통해서 이 아름답고 투명한 자연의 거울이 비친 한번 우리를 한번 되돌아보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살리고 반딧불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자연과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실천과 행동은 여러분들 아까 잠깐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제초제, 살충제, 뭐 친환경용법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좀 해서 반딧불이가 우리와 같이 살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들은 숲을 지키고 물을 지키고 하는 것들이 이 반딧불이를 우리가 한테 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생명체와 건강한 푸른 지구를 위해서 우리 주변의 숲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반딧불이도 중요하지만 반딧불이가 사는 그런 환경, 숲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자연에 가서 한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지켜보면서 어떤 곤충이 있을까, 어떤 식물이 살 수 있을까, 그들의 관계는 무엇일까, 그들은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이 자리를 좀 떠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반딧불이 때문에 어느 잡지에서 이렇게 취재를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반딧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또 지루한 이야기지만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 반딧불이를 탐사할 때 여러분들 탐사할 때 좀 안내자의 안내에 따라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가족 단위로 좀 꼭 해주세요. 그래서 엄마 아빠 하면서 가면서 또 얘기도 나누고 해서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천천히 걸으며 탐방로 좌우측을 바라보면서 주변을 멀리 보세요. 그러면 아마 보일 겁니다. 탐사할 때 인솔자 안내에 따라서 관찰해 주시고 탐방로에 걸을 때 풀밭 닿지 않도록 아까 잠깐 얘기했죠. 행동과 실천을 해야 된다고. 늦반딧불이 놀이터예요. 거기 풀밭이. 걔들이 애벌레가 막 와서 있고 성충이 와서 불빛을 내고 있는데 그 불빛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밟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친구들을 죽이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금 가능하면 길 중앙으로 좀 이동해 주시고요. 자, 탐방할 때 주변을 다양한 공간을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라고. 또 반딧불이 보겠다고
핸드폰 키거나 손전등 키면 반딧불이가 안 보이겠죠? 그래서 그런 친구 없도록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핸드폰, 손전등 키지 않고 제가 꼭 필요하면 제가 아주 작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형 만들기가 있는데 지금 5분밖에 안 남았네요. 어떡하죠? 응? 그래서 여러분들 모형을 한번 보여주시면 그럴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이런. 그래서 실제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아까 잠깐 많이는 안 했지만 반딧불의 몸의 구조를 살펴봤잖아요. 더듬이가 있는지 앞다리, 가운데 가슴, 뒷다리, 뭐 뒷날개, 뒷다리 뭐 이렇게 다 설명했잖아요. 실제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고 이렇게 모형 만들기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한 가구당 5가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개씩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요, 사실은. 40분이라. 진짜로 빛낼 수 있나요? 예? 진짜 빛내는 거야? 빛 내는 것도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나눠주세요. 아이고.